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72시간 이내인 27일 월요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인데요. 정치권 공방 역시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집에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안건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고요. 72시간 이내 27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 1시간이 넘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오늘은 최고위에서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렇게 총의를 모았다면서 모욕적인 영장 청구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네, 박 원내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지만요.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이 대표와 가까운 이 정성호 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이라는 정의당 의원 중에서도 일부 부결의 표를 던진 사람이 나올 거다. 희망 섞인 예측을 했는데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표를 던지겠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권력에 순응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비명계 내에서는 부결 이후를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른 의원이 부결을 하고 나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로 부결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압도적으로 시켜줄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부결된 이후에 대표를 사퇴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 노웅래 의원이 그 부결시킬 때 그 인원수보다 저는 더 낮을 거다. 네. 161표 안 될 그래서 거다. 네, 이런 거취 표명에 대해서 이 대표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죠. 경기지사 시절 여러 건의 재판을 소화했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제가 경기지사일 때 4가지 혐의로 기소돼서 전부 무죄를 받은 일이 있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뿐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중론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생각한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읍소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당당한 이재명이 되어주십시오. 단일 대우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또 총선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된 건데요. 절반에 가까운 49%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구속 수사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41%였는데요. 성향별로 좀 봤을 때는 중도 성향에서는 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아까와 비슷하게 48%였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응답자는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72%, 또 진보 성향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갈린 모습입니다. 연령별로도 살펴봤는데요. 20대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요. 30대에서 50대는 구속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으라는 건데요.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보장이 되죠. 불체포 특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키거나 또 3월 임시국회 회기를 좀 늦게 시작해서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자진해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이 3일절이 휴일임을 감안해서 6일부터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2월 말로 이제 회기가 끝나면 바로 3월 1일부터 당장 3월 임시국회를 열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입니다. 월 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방탄국회 논란이 일면서 자진해서 임시국회 개회를 좀 미뤄달라 요청을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죠.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으로 이제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도 받았는데요. 권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큰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치인과 검찰 중에 검찰을 더 신뢰하거든요. 결국 법원이 이거 무죄다, 이거 무고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국민들이 검찰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100마디 말보다는 그런 단호한 그런 결단력이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자신 있다면 법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본인과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 지난번에 말했던 275건에서 332건으로 더 늘어났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635억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어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 그리고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저께와 어제 이틀 동안에는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와의 1대1 대질 신문에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설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친명계 인사인 현근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성태 쌍방울이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 쪽 사람들 소개받고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다. 근데 그 북한 송금 과정에 뭐 관여를 하거나 그거에서 아는 바가 없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달리 연일 이 대표를 곤란하게 하는 폭로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즉 10여 년 전부터 일화를 공개하기 시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에 본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때만 해도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선거에서 가장 큰 역할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또 보내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농공연상 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을 보내주는 자리라. 네,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라는 이 대표의 말을 연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과 셋이서 이 대표를 주군으로 모시기로 하는 도원 결의를 하고요. 또 의형제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대표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다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 1,800억을 시민 배당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어차피 권력만 생기면 나머지는 부스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면서 학습이 다 됐거든. 네, 이런 연일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체포동의안은 오늘 국회 보고를 절차를 마쳤고요. 이제 월요일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또 몇 표로 결정이 나든 이후 정치권에선 변수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유력, 여론은 이재명 구속 찬성 49% 대 구속 반대 41%.